네. 네, 조금 전에 귀한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그거 여러분이 질문을 거의 안 하시는데 네. 질문이 하나 조금 전에 있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채권을 구입한 거에 대해서 FAT 1급에서는 주로 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그런데 그냥 채권을 구입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느냐? 음. 그런 것을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풀었던 기출문제, 요게 몇 회차 기출문제였나? 71회 기출문제에서 이게 나왔었거든요. 지역 개발 채권 매입 확인증 해가지고요. 지역 개발 채권을 45만 원, 45만 원에 샀다 이거예요. 네, 밑에 자료 설명을 보면은 2월 15일 날 본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차량을 등록을 하면서 법령에 의거하여 공채를 액면 금액으로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이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당시의 공정가치는 단기 매매증권으로 처리하고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단기간에 보유하면서 적정한 시기에 매각해가지고 이익을 내겠다. 예. 단기간만 보관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액면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 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채권을 살 때는 언제나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예, 요 기준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기준을 알려줬어요. 이렇게. 액면금액과 공정가치 차이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가치는 매입 당시 40만 원이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채권 시장에서 이 개발 채권을 시장에서 사게 되면은 40만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서울시에서 바로 사는 바람에 45만 원에 뭐에 샀어요? 액면 금액으로 사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한 대로 단기 매매증권으로는 공정가치를 단기 매매증권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40만 원을. 그러면은 5만 원 차이를 뭘로 한다? 여기서는 차량을 등록하려고 했으니까 차량 운반구로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또 이 질문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토지를 등록하면서 어떤 개발 채권을 사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토지로 하면 돼. 예. 또는 건물을 등록하면서 법령에 의거하여 서울시로부터 이런 채권을 액면가에 사게 됐다. 그러면 건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반 전표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걸로 이미 공부가 돼 있죠. 어떻게 입력을 해요? 자,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40만 원이요. 차변에 이거는 차량이니까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으로 5만 원을 자산 잡죠.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대변에 101번 현금 45만 원 이렇게 요 날짜 여러분 보시는 이제 여기서 2월 15일 날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2월 15일 일반전표에 여러분은 이렇게 입력을 한다. 네, 요거 알고 계시죠? 요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투자를 목적으로 채권을 샀다.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예, 나올 수 있는데 FAT 1급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PAT에서는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온 적도 있고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문제를 하나 내봤어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오면. 자, 법령에 의해서 채권을 산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투자를 목적으로 한국전력이 발행한 채권, 액면가는 50만 원인데 이것을 45만 원에 현금으로 취득했다라고 보자 이거예요. 45만 원에 취득했다.
자, 그러면은 이 이걸 회계 처리를 우리가 문제를 만약에 내려면은요. 무슨 어떻게 개정 과목을 분류해야 되는가에 힌트를 주거든요. 자, 단기 투자 목적이다라고 힌트를 주면은 단기 매매증권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액면가는 전혀 쓰지 않습니다. 이때는. 네. 왜냐면 액면가를 사는 게 아니에요. 투자 목적으로 살 때는 시장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 공정가치 거래되는 금액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액면가로 투자자는 액면가로 회계 처리할 내용이 없다. 예. 물론 발행에 대한 여러분이 우리 채권 발행 시 회계 처리도 우리 FAT 1급에 비유동 부채에서 우리 공부는 했는데 지금까지 기출문제나 모의고사에서 한 번도 만나보질 못했어요. 채권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 그것도 한번 제가 어 설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작할 때 채권 발행에 대한 거 분명히 우리 FAT 1급 교재에 계속 그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최근 1년간 시험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예, 채권 발행에 대한 거. 그래서 한번 책을 우리 교재 어디서 공부했는지 그것도 갑자기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지금 생각이 났네요. 자, 발행을 할 때는 액면가를 회계 처리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투자 목적으로 우리 회사가 취득한 거예요. 액면가 쓰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단기 투자 목적이다 그러면 사변의 단기 매매증권 45만 원 현금으로 취득했으니까 대변의 현금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물어볼게요. 자,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를 가지고 이 채권에 투자했다. 라고 했으면 단기 매매증권을 무엇으로 바꾸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투자자산 개정 과목 중에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있었어요. 만기 보유 증권. 네,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로 이 한국전력의 채권을 취득했다. 하면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여러분 회계 처리해 주면 돼요. 예, 단기 매매 증권이 만기 보유 증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만기까지 보유하면 우리 투자라고 했는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채권을 샀다고 말했는데 이 채권을 취득한 기업은 무슨 이득이 생길까요? 만기가 3년이라고 봐요. 이 채권을 3년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투자를 했으면 뭐 이득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이득을 기대할까요? 이익이 안 나는데 이걸 투자 목적으로 살 리는 없잖아요. 예. 뭘 기대하고 이걸 3년간 보관을 할까요? 이자. 예, 이자. 여러분 주식하고 채권이 다르잖아요. 그죠? 네, 주식하고 채권이 다르죠? 그래서 주식을 투자 목적으로 샀다 그러면은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매도를 해 가지고 이 매도 차익을 실현하려고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하는 거지만 채권도 물론 그런 목적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만기까지 보유한다는 것은 중간에 팔 의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냐면요. 기업들이 그 채권에 보면은 이자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자율. 그러니까 액면가 50만 원짜리를 100개를 사면 5억인가요? 예. 뭐 어쨌든 50만 원짜리 채권 여러 개를 샀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만기까지 보유하는데 거기에 이자율을 뭐라고 표시했냐면 5%라고 표시했다고 보겠습니다. 5%. 그러면 3년간 5%를 1년에 5% 이자 수익이 보장된 거예요. 보장. 예. 3년간. 그러면은 가령 최근처럼 말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국내 이자 지금 기준 이자율을 조금씩 내리고 있잖아요. 이런 추세라면은 예,
이자 수익 그냥 예금 같은 것으로 이 그런 금융 상품 그 예금 상품으로 이자를 실현하려고 했을 때하고 비교하면은 채권이 유리하잖아요. 예. 채권이. 왜냐하면 채권은 10년 동안은 액면에 표시한 이자율을 보장해 주니까. 그래서 만기까지 보유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왜 만기까지 보유할까? 한번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자 소득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장기 투자 목적. 장기 투자 목적으로 한국전력에 채권을 매입했다라고 하면은 개정 과목은 뭐가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가 그 이 단기 매매 증권하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그 문제에서 몇 번씩 언급이 되는 개정 과목이었죠? 매도 가능 증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채권을 혹시라도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한다면 이 세 개 분계 중에 하나예요. 예, 세 개 분계 중에 하나. 음. 우리 FAT 1급 기출문제 푸는 동안에 이런 문제는 없었지만은 예, 지금까지 채권을 샀다 그러면 아까 그 교재에 실려 있는 우리 기출문제 70, 70 몇 회인가 거기에 있었던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주로 FAT 1급에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 그 이거 정확히 알아두시고 이게 또 나올 확률이 더 훨씬 높은 거고 그러나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쉬는 시간 됐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쉬셨다가 계속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채권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연결해서 여러분들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론 공부하실 때 예, 비유동부채에서 사채에 대해서 발행까지는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사채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 근데 묘하게 여기에서 그동안 최신에 풀었던 기출문제에서 한 번도 이론에서도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실무 수행에서도 안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한번 예, 갑자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사채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 FAT 1급의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앞에서 제가 설명한 사채 매입자 입장에서는 만기 보유증권으로 처리하거나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하거나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하거나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예,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금액은 다 공정가치예요. 공정가치. 시장에서 구입한 가격. 그러니까 요 앞에서 설명한 것은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이 부분. 예, 사채를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을 때. 예, 요 부분에 대한 얘기였고 그 전에 이제 기출문제 가지고 설명했던 것은 투자 목적으로 사채를 산 게 아니라 법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액면가로 샀을 때 예, 그때 그거를 또 하나 이 얘기했었고 지금 이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자 이겁니다. 이거. 자, 사채의 발행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액면가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발행했을 때, 또는 할인하여 발행했을 때, 또는 할증하여 발행했을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제로 들었던 이걸 가지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한국전력이 발행했으니까 한국전력이 이 액면가 50만 원짜리인 자기 회사 발행 채권을 45만 원에 발행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 그러면은 액면 발행도 아니고 할증 발행도 아니고 이건 무슨 발행이죠? 할인 발행이죠. 액면가 50만 원짜리를 45만 원에 한전이 발행했다. 그러면은 할인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할인 발행의 회계 처리는 아까
보셨죠?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전은 사채를 숫자를 까먹었어. 네, 50만 원짜리를 45만 원을 발행했죠. 네, 그래서 교재로 다시 가서 여기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사채는요, 항상 발행한 회사는 액면가로 인식해요. 50만 원. 자, 대변의 사채는 비유동 부채입니다. 비유동 부채. 자, 우리 회사로부터 얼마를 받았을까요? 45만 원을 받았죠. 우리는 45만 원에 샀잖아요, 이거를. 네. 그러면 차변의 현금, 예, 현금 자산 45만 원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5만 원을 뭘로 기록하느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록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개념가 뭐 오래간만에 들어보시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차변에 있으니까 저게 자산에 표시되느냐? 그렇지 않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자산이 아니에요. 이 사채의 차감 계정이에요. 우리가 자산에도 예를 들어서 대손충당금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또 유형자산으로 보면은 감가상각 누계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그러면 재무상태표 어디에 표시돼요? 자기 자산 밑에 표시되죠.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자, 부채도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 계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디에 표시돼요? 재무상태표 부채의 사채 밑에 사채 아래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사채가 칸이 두 칸으로 표시되겠죠. 50만 원 밑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5만 원. 그 옆에 칸에는 45만 원. 네. 이렇게 45만 원은 사채의 장부 금액이라고 불러요. 우리 자산처럼. 자, 그래서 할인 발행 시 분계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액면 발행을 했다면요? 액면가 50만 원이니까 현금 50만 원 들어왔다. 이게 액면 발행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할증 발행. 할증 발행은 액면가 50만 원인데, 액면가 50만 원인데, 55만 원에 발행했다 했을 때 이게 할증 발행이에요. 할증 발행. 현금이 55만 원 들어왔어요. 공정 가치가 55만 원이니까. 그러면 5만 원을 뭘로 기록하느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는데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가산 계정이다. 가산 계정. 증가시켜 주는 게. 그래가지고 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옆에 금액란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55만 원으로 표시돼요. 그게 장부 금액이에요. 사채의 장부 금액은 55만 원이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채를 할증 발행했다. 이렇게 문제를 내면서 발행하는 날짜가 6월 가령 5일이다. 이렇게 해놓고 6월 5일 발행 시 사채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 사채 발행 내역을 쫙 설명해 놓고 50만 원짜리를 55만 원으로 할증 발행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아니면 그냥 이 분계, 이 회계 처리를 딱 보여줘요. 이 회계 처리. 사채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이다. 6월 5일 사채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이다. 6월 5일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사채의 장부 금액.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라고 해야 돼요? 55만 원. 또는 이렇게 분계를 이렇게 해놓고 6월 5일 분계가 이렇게 된다. 사채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인데 6월 5일 날 이 사채의 장부 금액은 얼마냐 하면은 여러분은 45만 원이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차감 계정이 있잖아요. 차감 계정 빼야지.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보면은요. 그 다음 페이지인가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재무상태표의 사채가 어떻게 표시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죠. 그림으로. 네. 자, 액면 발행했을 때는 그냥 사채 이렇게만 표시되겠죠.
그런데 할인 발행을 했을 때는 사채 밑에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표시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금액이 하나 있죠. 여기 액면 발행하면 여기에는 금액이 없어요. 근데 금액이 이쪽에 써 있. 이쪽에 이 칸이 아닌데 이쪽 칸에. 자, 그래서 아까 그걸로 말한다면은 여기는 45만 원. 금액이 50만 원, 5만 원, 45만 원. 그다음에 할증 발행했을 때는요. 50만 원, 5만 원, 여기에 55만 원.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표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론과 실무 수행에서 기업이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인이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재무 활동이 주식을 발행하는 유상증자 활동 나올 수 있죠.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있었어요. 자, 그런데 유상증자를 하기 곤란할 때는 사채를 발행해 가지고 장기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거든요, 법인들이. 그래서 사채 발행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이론 문제로 낼 수가 있어요. 이론 문제로 낼 수가 있고, 실기 문제로도, 네, 거래자료 입력 문제로도 간단히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채를 어떻게 할인 발행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연관되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 또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도 마저 설명을 좀 하자면은 아까 질문하신 게 80회에 있다고 그러셨죠? 예. 거래처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80회 혹시 그 감독관 번호가 알고 있나요? FE2요. F, 역시 FE2. 네. 자, 거래처 관련한 질문이어서 예, 이 프로그램 이걸 그 80회 백데이터를 설치해야만 거래처가 맞으니까 이걸 실행을 제가 한 거고요. 여러분은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뭐에 대한 질문이었냐면은 그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게 많이 봤던 문제는 아닌데 저기 문제가 나왔잖아요. 신용카드 아니 법인카드가 아니라 법인 체크카드였단 말이에요. 체크카드. 네, 체크카드 영수증 7만 원짜리가 하나가 딱 있고 보통예금 거래 내역 찾으신 금액에 7만 원이 찍혔고요. 자료 설명을 보니까 대표이사가 업무와 관련해서 경영 이론과 실무라고 하는 도서를 구입하고 받은 체크카드 영수증이다. 자료인은 체크카드의 사용에 따른 농협은행 거래 내역이다. 거래 자료 입력하라 해서 9월 28일 거래를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일반 전표에다가 9월 28일 차변에 이거 책을 샀으니까 계정 과목 뭐예요?
네, 도소인쇄비 826. 거래처 신경 쓸 필요 없죠. 예. 그래서 금액이 7만 원이네요. 7만 원 이렇게 했는데 대변이 통장에서 빠져나간 거죠. 체크카드는 미지급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농협 아니요. 보통 예금 했어요. 보통 예금. 보통 예금. 그래 가지고 여기서 거래처를 이제 농협으로 딱 검색을 했더니 여기서 이제 헷갈렸어요. 농협은행 보통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 그 밑에 농협 BC카드, BC 체크카드 이게 딱 나왔단 말이에요. 아, 이거 체크카드 맞지? 하고 거래처를 체크카드로 하면 맞아요, 틀려요? 안 됩니다. 예. 예, 이 체크카드는 물론 카드 거래처에 거래처 등록은 해놨어요. 예, 해놨지만 지금 우리가 대변의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체크카드로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카드 거래처 코드예요. 예금 통장에서 인출이 됐기 때문에 거래처는 이걸로 해야 됩니다. 농협은행 보통.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에서 보면은 통장 거래 내역이라고 하는 자료 2에 보통예금의 이 거래처. 예, 그 거래처를 보통예금을 거래처로 해야죠. 저기서 보고 있는 이 NH 농협 BC 체크 여기를 거래처로 하면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농협은행입니다. 예,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예, 여기서 농협하고 엔터 했는데 거래처가 두 개가 나왔어요. 자세히 보니까 하나 밑에가 BC 체크카드예요. 맞지? 이거 체크카드로 책 산 거니까 이렇게 보통의 금의 거래처를 농협 BC 체크카드 맞지 않다. 예, 농협 보통의 금이 된다. 농협은행 보통. 네. 혹시 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이어서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있으신가요?